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합대책으로만 8번째, 그리고 더 작은 것까지 합해서는 11번째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대책의 효과보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책들이 시장에 확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교수님 지금까지의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시장에서 그 정부의 대책이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고 네.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미친 전세 해가지고 네. 놀랬었는데 그 4월 이후부터는 전세가 그 전부터 출범 이후부터 조금 안정되다가 이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하는 4월 1일부터는 올해부터는 상당히 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일단 시장에는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건 거래량에서도 나타났죠.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5, 60%, 서울 강남 4구만 볼 때는 75%,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어요, 거래량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가 임계점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정부 대책이 일단 시장에 나타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는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단초를 제공했죠. 그 6.29 대책 때도 그 영동 대도시 발표해가지고 보름 만에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게 만들고 또 여의도 개발 계획 던지면서 또 만들고 또 잠실주공 5단지도 50총 건축 허가를 하면서 또 들썩이게 만들고 좀 그런 악재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 좀 유입을 한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역으로 매물이 좀 잠깁니다. 임대사업자라면 8년에서 5년, 최하 5년에서 8년을 갖다가 주택을 갖다가 매도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고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물량도 또 매물의 시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공급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 같이 보면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시장에 녹았지만 결국은 매물 잠김과 박원순 시장의 어떤 미스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들이 합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먹히긴 먹혔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은 지표상으로는 좀 잘못된 지표로 나와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집값 얘기 하루 이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데 요즘 모임들 하면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한다고들 하고요. 예,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되려 오름폭만 커졌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이 급한 불만 자꾸 끄려고 하다 보니까 더 상황을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급한 불을 끄느라고 이제 던졌는데 사실 정부가 던진 대책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종부세 저번에 던졌을 때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종부세 동결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종부세가 동결됐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수를 한 거죠. 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35% 40%가 다주택자고 또 특히 총고위층 최고위층에 있는 15분은 8분, 50%가 다주택자예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었고 이 급한 불을 끄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좋게 안 받아들이고 시장의 어떤 교란 세력들과 투자 세력들이 같이 합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매물 장애까지 겹치니까 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닥에 녹아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됩니다. 대출제도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단 던져놨고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인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지켜보고 종부세가 맥없는 종부세 이런 걸 탈피해서 실제로 토지 공개념 요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좀 강하게 나온다라면 시장이 이번에는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요.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윗분들이 막상 강남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다주택자도 맞습니다. 많고요. 본인들은 팔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동산 안정을 꾀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여하튼 간에 오늘 정부가 또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이제 고강도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종부세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네, 종부세가 이제 정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부세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비아냥거리는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요. 네. 이 실제도 뭐 상황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에서 예의주시했는데 결과가 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자꾸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죠. 토지 공개념 던지면서 약간의 어떤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네. 종부세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개편안은 지금 약간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 세수를 1년에 세수를 하면 한 7천억 원 세수 중대 그치다 보니까 이제 김연아 의원도 던졌는데 이 부분도 또 뭐 600, 700억 수준에서 멈추니까 이것도 좀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 그 경제연대에서 던진 것하고 박주민 의원이 던진 안이 제일 유력시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박주민이 던진 안과 심상정 의원이 던진 안을 종합해가지고 박주민 플러스 알파 안 이런 거로 지금 기초가 이제 좀 종결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율을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세수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 개편안은 7천억 수준, 네. 김연아 의원은 600억 수준인데 결정적으로 그 4조 원 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종부 세금을 이제 걷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통과될지 조금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강력한 게 이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의미도 없는 건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조금 세금 장난하는 식으로 한 건데요. 이건 사실 폐지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 던진 안은 더 그 위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어떤 개념과 이 부분에서 정부가 잘 조율해서 던질 텐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흐름이 뭐 확정된 것 같고요. 몇 프로가 인상되냐 하는 것인데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이제 2배 이상의 어떤 인상폭이 정해지면 사실 종부세가 해당되는 고주택자분들은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양도세인데요. 양도세율 강화, 양도세 유예기간 단축 등 뭐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좀 늦었지만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우리 SBS, CNBC에 출연하면서 한 1년 안 된 것 같고 한 작년 때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좋은 뜻으로 있는 거죠.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된 것들을 양도세 비과세를 이제 서민의 어떤 삶을 케어하기 위해서 던진 기본적인 아닌데 이게 이제 왜곡됐습니다. 갭 투자가 성행할 때 이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진 거죠. 네. 이사라는 형태를 둬가지고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그전에 또 보유만 해도 됐습니다. 거주를 또 없앴죠.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성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두 가지를 같이 던져서 조금 시장에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년 거주라는 것은 어떤 이 이사 주기도 3년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3년을 거주한다는 것은 투기 세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2년 거주하고 그 사이에 3년 안에 파는 시간에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맥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 녹아들 거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분들께서는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3년 안에 매도를 하는 그 조항을 지켜야만 이제 비과세인데 이것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재건축이 제일 뭐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시장에서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그 이주비를 다른 주택을 다시 살 때 그 사는 대상이 만약에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이었다 할 때 재투자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으로 돼서 입주가 될 때 이 주택은 3년 안에 또 팔면 되거든요. 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이 시장에 녹아나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자의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뭐 110만, 120만이던 게 200만으로 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갭 투자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왜곡되는 어떤 현상이 네. 벌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분명히 던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강력하게 매도 타임이 줄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좀 볼 때 빈약한 거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이 발표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그 교란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뭐 투기 세력과 또 뭐 네이버 매물도 허위 매물 해가지고 네. 뭐 한 달 안에 모 지역은 3억을 올리는 거의 2배 이런 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뭐 부녀회 담합 또 카페 담합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노출되고 언론에서 지금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정부의 안이 이제 겹쳐지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2달만 있으면 송파 헬리오시티라고 10,000세대 정도가 강남에 쏟아집니다. 물량이 오랜만에.
그런 부분과 겹쳐지고 10월 달이 되면은 또 DSR이 이제 제2금융권까지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리금 상환이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떤 투자 여력이 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효과가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장에서는 물론 언론도 좀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 준다라면 시장에서 안정된 부분이고 네이버 포털이 만약에 한 두세 달 정도 문을 닫았다. 그랬을 네. 때는 뭐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 매물이 뭐 몇 억 올랐다, 0.1%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상쇄되고 시장이 좀 안정적이면 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먹혀들게 돼 있는데 이 교란 세력하고 이제 또 투자 세력분들의 어떤 뭐 투자 어떤 스킬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11월 정도 그때 되면은 시장에서 분명한 신호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오늘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네네. 공급 대책이 오늘 이제 발표한다 아, 그랬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고 시장에 신뢰를 준다라면 효과는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공급 대책은 오늘 구체적으로 안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한 분이 좀 실수를 하신 바람에 네. 그 아주 엄청난 실수죠. 옛날 뭐 조선시대 같으면 뭐 차명감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뭐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국민들이 머리가 아픈데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하고 싶은데 네. 발표하지 못하는 그 아픔도 뭐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가이드라인이라도 정부에서 이번에 같이 던져주면 그것이 조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와 부동산 오늘 나올 정책과 관련해서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